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네타냐후의 얼굴이 보입니다. 맞습니다. 더 극단적이고 폭주할 뻔한 걸 강서의 구민들이 막아주셨어요. 강서가 이긴 게 아니라 국민이 이겼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눈부신 시민 항쟁으로 그동안에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셨고,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다짜고짜 하마스를 북한과 동일시하는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남북 군사합의서 9.19 군사합의서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과반수 절대 다수가 폐기는 옳지 않다고 응답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꼴나지 않는 것은 저 권력자들이 때문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나라를 지키고 계신다. 그런 점에서 정말 인간이 어디까지 사악해질 수 있는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는 겸손해지고 경건해지고, 그러면서 다시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극소수가 통치하는 저 허약한 연립정권이 보여준 비참한 말로에 대해서 이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이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정말 꿋꿋하게 중심을 지켜주시고, 요즘 모처럼 야권이 상승세입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희생과 피로 지킨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평화를 지키는 길이고, 더 나아가서 송영기를 지키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막 부흥의 목사님으로 나오신 말씀. 아멘. 정말 이 뜨겁고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계신, 또 문학적 감수성까지 가지고 계신 김종대 목사님,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방문한 게 성과가 별로 없다 비판도 있지만, 김종대 의원님 말씀처럼 약간 진정을 시켜주고, 그 이스라엘 국민들의 분노를 공감해 주면서도 우리가 9.11 테러 때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침략의 어떤 실수를 상기시키면서 자제를 부탁하는 것은 난 바이든 대통령이 잘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실 지금도 200에서 300명 정도 인질로 지금 가자 지구에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그 가족들은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자기 딸 가족들이 지금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랄 텐데, 만약에 지상군이 투입되면 인질로 잡혀가 있는 지금 이스라엘 한 200~300명과 또 미국인이 한 400~500명 가자지고 있다는데, 그분들 가족들은 지금 아마 피가 마를 겁니다. 역으로 지금 이번에 500명이 죽은 그 병원도 사실 그 정확한 팔레스타인 무기로 500명이 한 번에 죽을 정도의 폭발물이 자체로 됐을까에 논란이 있습니다만, 지금 누구 소용이냐를 떠나서 아무튼 이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그 3,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희생자들, 양측 모두가 정말 이 절망 속에 있고 230만이 지금 감옥처럼 봉쇄돼서 갇혀있어 생존의 위기, 인도적 위기에 빠져있는 이 상황에 그나마 이성을 찾고 이 희생을 줄이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옷도보로 그냥 한쪽에 뛰어서 제2의 네타냐후가 돼가지고 저렇게 떠들다가 사우디 카타르에 가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저는 지금 걱정이 많이 되는데, 걱정됩니다. 예, 거기 가서 또 사고 안 치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뭐 UAE 적은 뭐 이란이다 이런 말을 또 뭐 하고 오면 큰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문제는 그런 거죠. 중요한 또 우리 한반도 문제니까, 이 한반도의 지금 NLL 상황, 우리 DMZ 상황이 우리 한반도의 어떤 전쟁을 막는 수많은 완충지대가 되고 있고,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한국의 이 휴전협정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파리에 있을 때도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 전쟁을 비교해서 많이 지금 강의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걸 유럽 학자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최근 신원식 장관의 그런 위험한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김종대 교수께서 한번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9.19 합의가 설명 좀 부탁합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설명을 각설하고 제가 제일 충격적으로 받아들이는 대목은, 신원식 국방장관에 따르면은 2018년 9월 19일 체결된 남북 군사 합의서를 북한이 17번 위반했다. 고로 이거는 합의서가 무효화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얘기가 가장 슬픕니다. 어떤 범법자가 법을 17번 이겼다고 그 법을 없애야 됩니까? 그러면은 아니 법을 어겼다 하면은 그 법을 없애는 거는 그 범죄자의 발행과 의도입니다. 원래 이 군사합의서를 제일 먼저 없애자고 시원하게 백지화하겠다고 얘기한 첫 번째 발언자는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입니다.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하기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 군사합의서는 북한의 군사력을 우리가 통제하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우리의 평화의 자산인데 이걸 없애면 누가 이익이냐? 거기에다가 이 군사합의서가 무력화되면은 문재인 정부의 노력이 전체가 다 가짜 평화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4.27 판문점 합의도 위험해집니다. 연쇄 반응이 있을 거예요. 그 결과를 예상해 보면은 우선은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가 완전히 자유화될 것이다. 강화도에 가보십시오. 올여름에 6월에 저 강화도에 한번 가보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밤에는 남북 확성기가 동시에 틀어져 킵니다. 그 확성기 성능이 너무 좋아서 반경 100m 안에 있으면은 전부 멀미하듯이 구토가 나오는 그 음파가 생태계를 그렇게 파괴하는 무시무시한 무기예요. 이걸 남북이 같이 틀어지면 밤새 지옥입니다. 처음 간 사람 적응 못합니다. 대북전단 때문에 남북 간에 총격전이 벌어진 게 3차례입니다. 200만 접경 주민이 있고 수도권에 2,300만 국민이 있어요. 겨우겨우 진정시켜놨고 보수 정권 때도 대북전단은 금지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 다 위헌이라 그러고 이제 다 자유화되고 확성기 방송 재개되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NLL의 남북군사합의서는 훈련 금지구역 평화수역을 선포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력화되면 북한포가 일제히 개문이 될 것이고 갱도 밖으로 튀어나오고 거기서 해상훈련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서 우리 백령도 연평도의 주민들이 조업구역과 조업시간이 대폭 단축될 거예요. 올해 꽃게가 풍년이에요. 지금 수산물 시장 가시면 꽃게가 지천을 했어요. 싼값에 드실 수 있습니다. 꽃게가 많이 와서도 그러지만 어민들의 조업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대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접경 지역의 안정과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러는 어떤 그 하나의 살아있는 협정, 아직까지 작동하는 협정, 정전협정 외에 남북의 군사력을 통제하는 딱 하나뿐인 협정. 요 합의서가 무력화되는데 경각의 위기에 처했는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국민들이 몰라요. 그 다음에 접경 지역에 전선에 드론을 띄울 거예요. 그 북한의 육안에 다 보여요. 어느 순간 드론을 북한은 뭐 우리만 갖고 있답니까? 북한은 드론 없대요. 작년 12월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5대가 나와가지고 강화도로 쪽으로 4대 가고 한 대가 럭비 선수 쿼터백 하듯이 한 대가 쏜살같이 용산으로 들어왔어요. 그 용산에 지나가던 시간이 11시 30분이에요. 그 시간에 윤 대통령 뭐 하고 있었습니까? 파양된 그 안내견 개 데리고 용산에 들어와서 사진 찍고 있어. 수석 보좌관에 의해 개 데리고 개 사진 찍고 있었어요. 그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입니다. 개하고 사진 찍는 그 시간에 들어왔는데 몰랐어요. 나중에 항적을 분석해 보니까 지 머리 위로 왔다 갔다는 거예요. 북한은 드론 없습니까? 안 보냅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반 사례로 봅니다만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띄우고 저쪽도 띄우고 총격전 벌어지고 매일매일 걱정입니다. 낮에는 드론 전단, 밤에는 확성기. 이 군사 합의서는 우리한테 평화 배당금을 준 명확한 이익이 있고 우리한테 분명하게 안전에 기여하는 살아있는 협정, 정전협정의 마지막 하나 남아있는 건데
요거를 무력화시키게 되면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돌아간다. 그게 분명한 사실이다. 그걸 잘 아시고 여기에 하마스하고 북한을 동일시하면서 그 군사합의서 무력화 논리까지 치닫는 데는 저는 그 기발한 상상력에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다. 어쩌면 망상과 궤변이 그렇게 이어지냐 이거죠. 이게 바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위기가 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제시하는 이 정권에게서 문명의 위기를 본다. 윤 대통령의 뒤편에 네타냐후 얼굴이 어른거린다. 이 말씀을 드리고 아마도 다음 주부터 다음 달까지 이 문제가 전국의 태풍으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또 한 번 이 이야기를 심층적으로 한번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근데 농성을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한번 더 오시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종대 우리 교수님은 너무나 항상 깊은 시각과 또 재밌는 풍부한 감성으로 설명을 해주셔서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9.19 군사 합의 덕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5년을 가짜 평화로 매도를 하는데 사실 그 5년 동안 군사적 도발이나 한번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단지 윤석열 대통령이나 보수적인 분들이 가짜 평화라고 말하는 이유는 핵 개발 때문에 그런 건데 그 핵 개발은 사실 문재인 정부와 어떤 개별 정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북한과 미국 그리고 이 둘러싼 전체적인 오랜 이 북미 관계가 정상화되고 있지 않는 이러한 이 복합적 상황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우리가 핵을 개발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왜 주한미군이 철수하려 그러니까. 그럼 소련과 중국이 서로 싸우고 북한은 자기가 존속을 해야 되는 그게 주체 사상을 만든 겁니다. 중국 소련을 의존하지 않으려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71년도에 닉슨이 키신저가 중국을 방문하고 72년도에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자신의 적이었던 미제,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제국주의자가 자신의 동지인 중국과 손을 잡아버렸을 때 느끼는 북한의 당혹감. 우리 역시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의 우방인 미국이 우리의 6.25 때 적이었던 중국과 손을 잡아버리는 당혹감. 양측이 모두 북한, 우리 남한 양쪽이 미중 국교 수료 닉슨과 모 대통령이 약속한 걸 보고 서로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독자적으로 핵 개발을 하고 박정희 대통령도 자주국방을 외쳤던 거예요. 이런 게 다 복합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 군대도 안 갔다 오고 군대를 공부도 안 하고 있는 이 윤석열 이 양반이 전혀 뭘 모르는 양반이 그냥 자기 뇌피셜로 이렇게 함부로 말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이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제가 요즘에 발목을 나시다시피 지난 대선 때 이게 인대가 끊어지고 또 다쳐서 지금 이게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지금도 도수 치료를 받고 어제도 제가 영등포 병원에 도수 치료를 받았는데 무지하게 아프더라고요. 한번 굳은 게. 그래서 이걸 아프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금 가자지구가 생각이 나는 거죠. 이 폭격으로 다리가 날아간다든지 이런 상처받은 수많은 우리 아이들, 여성들 그 사람들의 그 아픔이 이렇게 전달되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 도수 치료하는데도 이렇게 발목이 아픈데 전쟁이 난다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 일인가. 서로 죽고 죽이고 사지가 찢어지고 폭탄이 터지고 정말 우리 가정이 저녁 먹고 있는데 갑자기 로켓 폭탄이 터지는 이러한 현실을 왜 안간힘을 써서 만들려고 뇌피셜로 난리를 칩니까? 우리 신원식 장관님,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아니 그동안 문재인 정부 때 얼마나 튼튼한 세계 6대 군사력으로 SLBM도 개발하고 현무 1, 2, 3, 4에 우리가 이 미사일 중량 500kg, 사거리 800km 제한도 없애고 고체 연료 사용도 우리가 허용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서 이동식 발사가 가능해지고 우리가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ICBM 개발이 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군사 대국을 만든 게 문재인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왜 그렇게 난리를 치세요? 그 부동시로 군대도 안 갔다 온 분이 왜 이렇게 갑자기 국가 안보가 중요해졌습니까? 그때 군대 안 갈 때는 그렇게 왜 도망 다녔어요, 그렇게? 참 답답한 일이. 안보실 1차장도 안 갔다 왔어요. 그 아무래도
이 대통령실 안보라인의 병역 실태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부동시로 안 갔습니다. 이 정부의 실세,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근시로 안 갔다. 보충역이에요. 보충역 편이에요. 그러니까 현역을 안 갔다 왔다는 얘기예요. 김대기 비서실장 6개월 방위로 갔다 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은 나갔지만은 김성한 안보실장은 석사장교. 석사장교는 알다시피 특권증 병역제도입니다. 입대일이 저녁일이에요. 군대 하루 가는 겁니다. 하루. 그 전두환 아들 때문에 만든 거 아니오? 석사장교 출신 지금 국민의힘에 제일 많습니다. 김재원, 윤상현 전부 석사장교 출신이에요. 그리고 예비역 중위 달아줍니다. 예비역 중위. 그러면 사람들이 뭐 ROTC 갔다 왔냐? 뭐 이제 석사장교입니다. 그러면 석사 달고 장교로 한 5년 근무했냐? 다 이렇게 알아. 하루. 완전 사기네. 입대일이 저녁에. 그러니까 하루도 아니야. 한나절. 사기네. 그리고 너 예비역 중위. 이게 석사장교입니다. 사기네, 사기가 아니라. 이걸 왜 못 바꿔? 쫙 이래.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서 최초 제안인데 미국의 진보 시민단체가 매년 하는 행사가 있어요. 치킨 호크 명단 공개 운동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베트남 전쟁이 끝나고 보니까 강경 발언을 하는 공화당 의원들이 대부분 군대에 갔다 온 적이 없던 거예요. 그때는 미국이 징병제였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군대 안 간 공화당 의원들이 주로 강경 발언을 하고 이상하게 군대 갔다 온 민주당 의원들이 평화주의자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쟤들은 매 발언을 하는데 사실은 치킨이다. 그래서 매는 매인데 매파니까 매파니까 그런데 치킨 매파다. 그래서 치킨 호크라 그래가지고 싹 명단을 뽑아서 공개하는데 이게 미국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시민운동입니다. 치킨 호크. 그래서 제가 3가지 기준을 제시하겠어요. 첫째, 군대는 안 갔거나 비정상적으로 면제받아야 돼요. 예를 들면은 석사장교나 질병 면제, 요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요게 첫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재산은 50억이 넘어야 돼. 그런데 주로 강남에 똘똘한 한 채로 돈 버는 데는 이 정부 사람들의 그 신출귀몰한 재테크 실력은 정말 저는 아직 집도 없어요. 내가 이거 자세히 본다고 내가 청문회 때마다. 세 번째, 대북 강경 발언을 하면서 우리 일선의 전투원들 등 뒤를 떠밀어가지고 자꾸 앞에 나가서 지켜. 그래서 국군 장병 개고생시키는 발언을 골라 해. 요 3가지 조건에 딱 떨어지면은 치킨 호크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상 명단을 짜보니까 끝도 없이 나와요. 이 정부가 제일 많습니다. 명단 공개 운동합시다 우리.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중요한 전환적 사건이 3가지를 저는 드는데요. 첫 번째는 박정훈 우리 대령에 대한 고소영장 기각,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고소영장 기각, 세 번째는 강서구청장의 압도적 민주당 후보의 승리, 이 3가지가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반격의 시간이고 11월 중에 반드시 검찰 범죄 카르텔 세력의 정점에 있는 한동훈, 엄기준, 그다음 손준성에 대한 탄핵 소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당장은 이제 박정훈 대령이 현재 지금 기소되어 있는데 육군 검찰단에 기소가 돼서 육군 보통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가 돼서 국방부 보통 군사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박정훈 대령이 외롭습니다. 박정훈 대령 이번에 증인 채택도 안 됐어요. 국방위에. 정말 있을 수 없는데 증인 채택도 안 돼서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는데 이 박정훈 대령 지키기 국민운동 본부를 만들자라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나중에 만들어지면 우리 또 김종대 의원님도 모시도록 하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시 한번 오시는 거죠. 내일 10월 말까지 있을 거니까.
그래서 뭐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선배으로 봐야 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말 이 다시 국회로 꼭 모셔야 될 분인데, 꼭 좀,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더 듣고 싶은데,